2019년 1차 20번 문제가 뭐였을까요? 작물제. 2019년 1차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순서를 지키지 않았어요. 보통 이게 묵시적으로 순서가 있거든요. 기본서 순서대로 문제를 내주는 게 예의거든. 이 새끼들이 이게 예의를 지키지 않고 형법 마지막 문제를 작물제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새끼들 싸가지가 없다 이런 느낌이 확 들고, 출제자 이 새끼 누군지 이제 아닌가요? 아닌가요? 출제자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욕하지 마요.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근데 고맙죠. 솔직히 이번 출제자는 저는 고마웠어요. 고맙고 딱 그냥 되게 기분 좋았어요. 단순하게 키워드만 해가지고 암기하는 거, 그것도 통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문제 시험지 앞뒤 한 장으로 시험을 냈어요. 그러니까 형법 같은 경우 20문제를 앞뒤 한 장. 그리고 옛날에 페이지가 넘어가면 어떻게 출제하라고 하냐면, 종이 많이 복사하면 종이 낭비라고 Alt Shift W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A4 이 종이 있잖아요. 앞뒷면에 10문제씩 내서 옛날에 그렇게 냈어요. 그래서 그 종이 몇 장 나오는 것까지 타박한다니까, 공제 고식에서 출제할 때. 그러니까 출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글자를 작게 하고 지문이 짧아졌는데, 지금은 뭐 2장씩 나오잖아 한 과목에. 20문제 내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법원지게들이 딱 그래요. 법원지게들이 지문이 길어요. 굉장히 길어요. 길고 지문이 길어지면 중간에 핵심 키워드를 찾기가 어려워요. 뭐가 포인트 찾기 어려워요. 그거는 단순하게 키워드만 암기해서 푸는 거를 배제하고 판례에 대한 쟁점을 확인하겠다라는 취지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 출제하는 게 저는 너무 좋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농담삼아 얘기하거든요. 딱 2번만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형법 다시 1타 잡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딱 2번만 이런 스타일로 나오면 앞으로 하여튼 출제 스타일은 이렇게 바뀔 거예요. 바뀌었고 앞으로도 이렇게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적절한 이론 문제와 조문 문제, 판례로 구성되는 문제. 물론 이번 시험에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재산세 비중이 좀 낮았어요. 재산세에서 사기횡령 배임 파트가 우리 강론이 좀 너무 쉬웠어요. 총론은 뭐 하드하게 내놓고서는 강론은 너무 허접하게 내가지고 학생들 처음에 총론 풀 때는 우와 형법 뒤졌다 야 했는데, 강론 봐서는 에라 이거 뭐지? 이런 시험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쉬운데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마 출제자가 낼 때는 야 뒤져봐라 이렇게 냈는데, 한 10문제 내니까 내가 너무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뒤에 있는 강론 문제 9개는 너무 쉬운 거를 갖다가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정도 난이도 요 정도 나올 거고, 출제 분량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물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령배임 인강 들으라고 내가 미리 얘기했습니다. 인강 들어두라고. 빠르게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다른 파트처럼 천천히 설명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339쪽에 제8절 작물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조문부터 보시면 362조의 1항 작물을 취득하거나 양도하거나 운반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선도 마찬가지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럼 작물을 처벌하는 게 취득, 양도, 운반, 보관, 알선 5가지를 처벌하겠다. 법정형이 뭐보다 높다는 것도 하나 주의해서 보라고 했습니까?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었는데 작물은 7년 이하의 징역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법정형보다 작물죄의 법정형이 더 높다는 것도 퀴즈 문제 같은 거에서 출제를 하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물죄. 본질에서 견해들이 있습니다. 추구권을 행사를 곤란하게 본질이다. 이번 유지설은 앞에다가 2글자를 써놓고 오시면 됩니다. 합의유지설. 합의하에 가져가는 거예요. 합의하에 가져가는 게 작물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본본과의 합의 아래 그대로 이거 좀 보관해 주세요. 이건 좀 운반해 주세요. 본본과 합의가 있을 때 성립하는 것이 유지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견해드림 넘기시고, 다설 판례는 2가지가 결합되어 있다고 봅니다. 의미 없고. 자, 객관적 구성 요건의 주체는 본범을 제외한 모든 자입니다. 공범 교사방조는 작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자 절도 특수절도를 해가지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1,000만 원 훔쳤어요. 1,000만 원 훔쳐서 500만 원 나눠가지고 을이 500만 원 나눠가졌어요. 그럼 일단은 절도죄가 되죠. 특수절도는 되지만 500만 원 나눠가져서 이게 절도의 영득한 물건이라고 해서 너 500 받았고 을 500 받았으니까 절도 외에 작물 취득도 또 성립하느냐? 이 말도 안 되지. 이거는 둘 간의 재산 분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물 취득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갑과 을은. 왜냐? 정범이 되면 별도로 작물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럼 어떨 때는 작물죄가 성립하느냐? 갑이 을에게 절도를 교사했습니다. 그래서 절도 교사에서 을은 가서 드라이버 따가지 들어가지고 다이아몬드도 훔쳐오고 반지도 훔쳐왔어. 훔친 거를 갑한테 가서 파는 거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팔고 팔고 이랬어요.
그럼 일단은 을은 무슨 죄냐면 절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절도죄의 정범의 형태이고, 자, 갑은 절도를 교사했고 그다음 그걸 통해서 또 뭐를 또 취득했습니까? 장부를 취득했죠. 자, 1번 케이스하고 2번 케이스가 다른 게, 이거는 훔친 물건의 분배에 불과한 거고, 이거는 훔친 거는 을이 훔친 거고 그것을 작물로 다시 산 거기 때문에 갑은 절도교사 작물 취득의 두 개의 재수가는 무슨 경합이다? 두 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실체적 경합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1번 케이스는 그냥 무슨 죄만 되는 거예요? 절도죄만 되는 거예요. 2번 케이스는 갑은 절도를 시켰으니까 절도교사, 작물을 샀으니까 별도로 작물취득죄. 둘 간의 재수관계는 뭐다? 실체적 경합, 행위가 두 개니까 이렇게 보겠다는 거고. 객체. 자, 그럼 작물이 뭐냐? 작물이 뭐냐? 일단 포인트 보시면 재산 범죄로 영득한 재물이죠. 재물. 재산 범죄로 영득한 재물이니까 쉬운 거부터 먼저 정리를 하면, 작물의 본질이 영득한 재물이니까 뭐는 안 된다는 거냐면 재산상 이익은 해당하지 않겠다. 되죠. 재산상 이익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겠다. 되지. 영득한 재물이니까. 그럼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 재산 범죄가 있냐? 있다는 거야. 뭐냐? 컴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아직 안 가르쳤구나.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작물죄의 본범이 될 수가 없고, 또한 뒤에서 배우겠지만 배임죄도 안 된다는 거야. 배임죄는 아직도 안 가르쳤지만 이거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게 아니고 뭐를 객체로 하고 있습니까?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배임죄는 여기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주의해야 될 것이, 아직은 가르치지 않았는데 배임수재죄도 그러면 마찬가지 재산상 이익만을 전제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배임수재 아직 설명 안 했지만 요거는 모두 객체로 하고 재물도 객체로 하고 있고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했기 때문에 배임수재죄는 작물죄가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작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입니다. 재물에 대한 정리 하나 있고, 컴사기나 배임죄는 포함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지 않는다 설명을 했고. 자, 그럼 재산범죄요. 그럼 도박판에서 딴 돈, 이거 안 되겠죠. 그죠? 뇌물에서 딴 돈, 이거 재산범죄 아니죠. 그죠? 도박죄, 뇌물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느냐? 사기, 횡령, 공갈, 강도 이런 범죄가 된다는 거야. 이게 재산범죄로 영득한 거고. 또한 영득의 개념은 또 뭐냐? 영득의 개념은 뭐냐? 내가 훔쳐서, 지금 훔쳐서 생겼죠. 이 영득했지 이거. 이게 작물이야 이게. 이 훔쳤지. 기분 아버지, 이게 작물이라는 거. 이게 작물이라는 거지. 범죄에 사용된 칼, 작물 아니, 영득 얻은 게 아니지. 그래서 따라서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이중매매하고 그 다음에 병에게도 이중매매했다라고 치면, 이거는 이 부동산은 이 배임죄라는 재산범죄에 그냥 제공된 물건이지 배임죄를 저질러서 얻은 게 아니지. 훔쳐서 생긴 게, 영득 얻은 게 아니잖아. 유가 생긴 게 아니고 어차피 처음부터 있었던 거 아니야 부동산이. 그래서 이것도 이 이중매매 제공된 부동산도 작물이 아니고, 물론 이건 또 배임죄니까 될 여지도 없죠. 더 나아가서 갑이 명의신탁, 갑이 명의수탁자인데 명의수탁된 부동산을 을에게 처분했다. 자, 그러면 처분하면 얘는 명의수탁, 이자가 명의신탁은 뒤에서 가르칠 건데 횡령죄라는 범죄고, 자, 얘는 아는 것 자체만으로는 횡령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횡령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적극 가담을 해야 됩니다. 막 설명하니까 지금 안 오는데, 지금 어려운 거 설명하니까 안 오는데, 일단 강의 들어.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연달죄 9시간, 8시간, 9시간 내가 저저번 주에 뭐 아파 뒤지겠는데 해놓은 거 있어. 그거 강의 인강 실강생 내 들어 주말에.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적극 가담이 아니니까 횡령죄 안 되고, 그럼 과연 명의신탁, 명의수탁된 이 부동산도 작물에 해당하느냐라는 거 쟁점인데, 이것도 그냥 범죄에 제공된 거지. 범죄 쓰이는 물건이야. 칼과 같은 거라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 훔쳐서 얻은 게, 걔가 겟한 게 아니잖아. 겟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뭐가 안 된다는 게, 또 작물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재산범죄라는 거 기억하시고, 영득의 개념을 설명했고 재물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물에서 특히 주의해야 될 것이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컴사기나 배임죄는 안 된다는 것이고, 뭐 영득이기 때문에 손괴는 또 불법 영득 의사가 없어요. 불법 영득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손괴죄도 작물죄의 본범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 다 작물에 대한 개념 설명했습니다. 1번 기억. 이익으로 객체라는 배임죄나 컴사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니은 손괴죄도 영득이 아니니까 안 된다. 디귿 비재산죄인 수뢰죄나 도박죄, 통화이조죄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2번 결의 대립한 거 넘어가시고 3번. 자, 이거 2019년도 1차 우리 시험 지문 20번에 나왔죠. 작물은 재물이어야 되고 재산상 이익은 작물이 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작물은 재산범죄 영득한 재물 그 자체이거나 동일성이 인정돼야 된다. 그 뒷부분이 나왔지. 작물인 통화나 수표를 다른 통화나 수표로 환전했다. 작물성이 유지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짜리 10장 훔쳤어요. 근데 아들내미한테 줘요. 그럼 작물죄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10,000원짜리 작물죄가 된다고 해서 다른 동전을 교환한다고 해서 작물성이 상실된다면 은행 가서 얘기하겠지. 10만 원 내가 훔쳤는데 자, 이거 뭐로 바꿔주세요? 5만 원짜리 2개로 바꿔주세요. 왜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자, 5만 원짜리 2개로 바꿔가지고 아들한테 갖다 주는 거야. 저희 똑같이 아빠 어저께 도둑질한 거 알아? 밤늦게 들어오더만 아빠 복면 더 멋있어졌어. 아빠 어저께 얼마 훔쳤어? 했더니 야, 내가 어제 너무 바빴다 진짜. 10,000원짜리 10장밖에 못 훔쳤어. 그랬어. 그러니까 알았어 아빠,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 은행 가서 우리 작물성을 탈피해야 되니까. 아들이 그러는 거야. 작물성을 탈피해야 되니까 10,000원짜리 10장을 주지 말고 5만 원짜리 2개로 바꿔줘. 그래, 우리 아들 똑똑하네. 자, 일로 와. 은행 가서 5만 원짜리 2개 바꿔서 야, 이거 작물 아니다. 뭐야, 작물성 작물성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지. 아빠 얼마 훔쳤어? 내가 웬만하면 자기업 수표는 훔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기업 수표 10만 원짜리 10장 훔쳤네. 짜증나게. 이거 역추적당하면 당하는데. 아빠 괜찮아, 교도소 한번 갔다 오면 되지. 자, 일로 와. 어떻게 5만 원짜리로 20장으로 바꿔서 아들한테 줬다는 거야. 이건 뭐가 유지된다는 거야? 자기업 수표도 돈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교환한다 하더라도 뭐는 그대로 유지된다? 작물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자, 그 다음 여기 시험 문제 2019년 1차 20번의 1번 지문이었고, 자, 이제 작물 취득 양도 운반 보관 행위인데 이것도 2번 지문이죠. 뭐하고 뭐를 구별해야 되냐면 취득하고 보관을 구별해야 되죠. 취득하고 보관을 구별해야 되는데 이거 개념이지. 자, 이거 내가 훔친 물건이라고 치자고. 무거워. 선생님 너무 이거 훔쳐서 무거운데 자, 이거 좀 갖고 있어. 훔친 거 알았어. 갖고 있어. 작물 취득이야 작물 보관이야? 갖고 있어. 이게 작물 취득이야 작물 보관이야? 작물 보관이라는 거야. 왜냐면 내가 얘한테 맡겼는데 얘가 지멋대로 팔아버리면 내가 가만두겠어? 이 새끼야, 이거 때리겠지, 그지? 얘는 마음대로 팔아버릴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그럼 이 책에 대한 처분권이 있냐 없냐? 없죠. 처분권이 없으면 작물 취득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에 불과한다는 얘기냐면 들고 있으면 보관하는 거죠. 뭐는 된다는 거야? 작물 보관죄는 된다는 거야. 이해 가지? 그지?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작물 취득은 아니고 작물 보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작물 취득의 개념은 사실상 처분권을 취득한 것을 얘기한다. 그에 반해서 4번 보관은 자기 점유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자, 첫 번째 판례, 작물죄는 타인이 그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가담하는 행위로서 자기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아까 배웠죠? 내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는 작물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내가 절도죄의 정범이 돼버리면 작물죄라는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설명했고, 2번. 자, 영득한 재물이니까 첫 줄 2번의 첫 번째 줄 끝에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등에서 영득한 영득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어야 된다. 3번. 작물이라는 것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그 자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줄 끝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성립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재산범죄이기 때문에 재산범죄 영득한 거기 때문에 뭐가 될 수 있다? 작물죄가 될 수 있다. 4번 판례 별표 치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4번이에요. 네, 이번 시험에 4번 지문은 안 나왔는데 작물죄에서 가장 어려운 게 4번이에요. 자, 일단 쉬운 쟁점은 작물에서 재산범죄를 하나, 둘, 셋, 넷. 자,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겠다? 우리 형법 별표. 캘리포니아 법에 의해서는 재산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적평가 작물인에 해당하는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캘리포니아 법을 기준으로 하겠다?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으로 하겠다?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으로 하겠다. 네가 캘리포니아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작물인지 여부는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겠다?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자동차를 한국에 수입했어요. 한국에 수입하면 뭐예요? 횡령이에요. 횡령. 수입해서 한국에 번호판 새로 달아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횡령이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네 번째 줄 본범의 행위가 우리 형법에 비추어 절도죄 등에 해당한다. 구성이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되는 이상 이를 영득한 재물은 작물에 해당한다. 어느 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겠다? 우리나라 법을 기준으로 하겠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별표 치시고. 오른쪽 5번, 6번은 같은 쟁점이죠. 두 번째 지문. 자, 고의는 작물의 고의는 뭐면 충분하다? 확장적 고의뿐만 아니라 뭐도 포함하다? 미필적 고의도 포함한다. 미필적 인식도 충분하다. 7번. 자, 이거 2019년 1차 20번의 2번 지문이죠. 취득은 뭐를 얘기한다?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8번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두 번째 줄 본범을 위하여 작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작물을 건네받은 것은 작물 취득이 아니고 뭐다? 작물의 보관에 해당한다. 작물 취득은 뭐를 받아야 된다? 사실상의 세 글자 처분권을 받아야지만 작물 취득이고, 처분권을 받지 못하면 야 갖고 있어 그럼 뭐야? 이거는 작물 보관죄만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 10번 별표 치시고, 우리 2019년 1차 시험에 나온 거죠. 자, 내가 중고나라에서 노트북을 샀는데 계약 당시 작물이라는 사실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 알았어요. 사진 찍어서 보낸 사진 찍었더니 파는 사람 이름하고 다른 거야. 그래서 노트북을 200만 원짜리인데 뭐 45만 원 판다는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물어봤죠. 그 노트북 45만 진짜예요? 예, 맞다는 거야. 근데 거기 파는 사람이 다른데 혹시 훔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야. 에이, 알면서 200짜리인데 45만 알 건 알아야지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 하려면 하지 마세요 이런 거죠. 그럼 계약 당시 작물 인정을 알아도 뭐가 되느냐? 작물 취득죄가 된다는 거야. 됐죠? 자, 근데 계약 당시는 조금 느낌이 왜 이렇게 200만 원짜리 45에 팔지? 왜 이렇게 싸지? 하여튼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만나서 약속 장소에서 만났어. 교부 받을 당시에 봤더니 사장님 이름 뭐예요? 이 사장님 이름하고 이 핸드폰 노트북에서 쳐보니까 이름이 다른데? 당신 혹시 이거 훔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진지하게.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 싫으면 마 이러는 거야. 싫으면 마.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래? 싫으면 마 그래. 200만 원짜리 45원 파는데 걸릴 일도 없고 싫으면 마. 됐어. 우리 재수없게 씨 뻔한 뻘짜지 그거 말이야. 씨, 야, 니는 몰랐냐? 200에 45 팔면은 그 당연히 새 제품에 신빙인데 당연히 그러면서 안 하면 마 임마 이러는 거야. 너 어떻게 할래? 사지. 자, 이러면 작물 취득이야. 너 사 안 사? 안 사? 사 안 사? 사 작물 취득. 너 사 안 사? 사 작물 취득. 하나 둘 셋 교도소 가자. 자, 뭔지 알겠지? 알면서 교부 당시 알았으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작물 취득죄가 된다. 지금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계약 당시도 모르고 교부 당시도 몰랐어요. 받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확인해 보니까 전화번호 다른 거야. 그리고 그 사람 게 아니야. 판 사람 게 아니야. 훔쳤다는 거 알았어. 전화해 보니까 다른 사람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까지는 계약이나 교부 받을 때까지는 작물 취득이고, 그 이후에 알았다면 돌려줄 수 있음에도 돌려주지 않으면 그때는 작물 보관죄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시간의 흐름이 다른 거야. 내가 작물 인정을 몰랐기 때문에 작물 취득죄는 안 돼. 뭐는 되는 거야? 작물 보관죄는 된다는 거야. 근데 만약에 작물 보관죄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를 가질 수 있는, 나중에 이거는 경찰 돼서 배우실 겁니다. 너네 수사 배우냐? 경찰에서 수사 배우냐? 선의취득 도품 유실물 선의취득 배워요? 알았어, 나중에 가서 해. 나중에 현직 가서 해. 안 배워? 도품 유실품 안 배워? 선의취득 안 배워? 수사에 경찰학에서 배우나요? 수사에서 배우나요? 수사에서 배우고 경찰학에서 배워요? 경찰학은 안 배워요? 알았어, 나중에 배워. 나중에 현직 가시면 경찰학 말고 수사 파트에서 공부하시면 다 나중에 배워요. 자, 어쨌든 선의취득을 했다. 그럼 나한테 뭐가 생긴 거냐면 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권한이 생긴 거야. 권한이 생기면 안 돌려줘도 돼. 권리가 생기면 그때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작물 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2019년 1차 20번 문제. 다시 한번. 계약 당시 작물 인정을 알았으면 무슨 죄? 작물 취득죄. 교부 받을 당시에 인도받을 당시에 알았으면 작물 취득죄. 교부 받을 당시 몰랐는데 나중에 알게 되면 작물 보관죄. 자, 작물 보관이라 하더라도 나한테 점유 권한,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면 돌려줄 필요 없죠. 권한이 생기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작물 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중에 도품 유실물 특징 같은 것은 현직 가서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작물 취득죄는 취득 당시 작물 인정을 알면서 취득하는 것이다. 인도받은 후에 작물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하더라도 작물 취득죄는 구성할 수 없다. 뭐는 될 수 있을까요, 이거? 나중에 알게 되는 거. 작물 보관죄는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10번에 나옵니다. 작물 인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에 작물 인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했다. 그래서 상대방이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 청구권을 침해당했다면 그때는 작물 보관죄가 성립을 한다. 한 가지 더 쟁점이 있죠. 자, 자기한테 점유할 권한이 생기면 그때는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작물 보관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1, 2, 3, 4 4개 다 기억해야 돼. 2019년 1차 20번 문제였어 이게. 자, 11번 별표. 자, 갑과 을이
얘는 절도죄의 본범이고 이 다이아몬드를 사겠다는 사람이야. 그래서 얘는 작물 취득죄가 되죠. 그래서 병이 야 이거 다이아몬드 막 을한테 1,000만 원 주고 팔아. 너 이 새끼 원래 3,000만 원 썼는데 1,000만 원 팔아. 아우 사장님 이거 3,000만 원 썼는데 1,000만 원 주면 대박이에요. 그럼 1,000만 원 주고 사세요. 라고 얘는 알선을 했어요. 그래서 1,000만 원짜리 사기 팔기로 해서 갑과 을이 1,000만 원 주고 다이아몬드를 넘기는 순간 잠복하였던 경찰한테 검거됐어. 검거되면 얘는 작물알선죄가 되냐는 거야. 자 그럼 어찌 보면 작물을 알선까지 했으니까 작물알선이고 현실적으로 교부받지 못했기 때문에 작물알선의 미수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알선이선 완전히 성공한 거 못한 거잖아. 자 근데 판례는 뭐라고 보겠다. 이렇게 알선만 하고 실제로 건네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뭐는 성립한다? 작물알선죄는 성립한다. 작물알선 미수가 아니고 자 형법에 작물은 뭐에 관한 처벌 규정이 없냐면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뭐로 처벌하느냐? 작물알선의 기수로 처벌합니다. 자 11번 작물알선죄에서 알선이란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하는 당사자의 이를 중개하거나 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밑에 두 번째 줄 작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않더라도 경찰관한테 검거되었다 하더라도 뭐로 처벌하겠다? 작물알선죄의 기수로 처벌하겠다. 자 왼쪽에 1번 별표 치시고요. 자 1번은 주식매각 대금초 판례입니다. 갑이 대표이사고 자 을이 자 갑이 회사 돈을 주식 매각한 돈으로 매각 대금초로 자 을에게 교부합니다. 자 그럼 이 자체가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보면 갑은 대표이사가 회사 돈을 꺼냈기 때문에 횡령이고 업무자기 때문에 무슨 죄냐면 업무상 횡령이에요. 자 그럼 업무상 횡령으로 돈을 꺼냈는데 그 정을 알고서 교부받았기 때문에 을은 뭐가 되는 거냐면 이 자체가 작물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작물 취득죄가 성립한다는 판례. 그래서 갑은 무슨 죄? 업무상 횡령죄. 을은 무슨 죄? 작물 취득죄. 자 본범이 피고인에 대해서 금원을 교부하는 자체가 업무상 횡령행위에 해당한다. 본범이 업무상 횡령죄의 기수에 달하는 것과 함께 그것을 교부받은 자는 작물이 된다. 작물 취득죄가 된다. 2번 피고인이 리프트 탑승권을 전산 조작해서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해서 뜯어냈다. 자 위조 탑승권도 절도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훔친 물건이니까 작물죄가 된다. 이것을 교부받았다면 작물 취득죄가 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3번 4번 다 배웠어요. 이게 2019년 20번 1차 20번 1번 지문이지. 작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뭐 예금해서 보관했다가 인출했다. 뭐 자기압 수표를 예금해가지고 인출했다. 근데 뭐는 그대로 유지된다. 작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험 문제 나왔던 거고.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작물. 자, 이 핸드폰 이 갤럭시 뭐예요? 세븐 엣지요? 엣지도 중요해요. 자, 세븐 갤럭시 세븐이면 이거 팔면 얼마 주나요? 팔면 얼마 주? 궁금해서 팔면 얼마 주요? 5만 원 좀 살래? 그렇죠. 5만 원. 아, 안 돼요? 자, 그래서 내가 훔쳐가지고 얘한테 팔았습니다. 5만 원. 그럼 내가 5만 원이 생겼지. 그럼 5만 원하고 이거하고는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 동일하지 않거든. 그러면 5만 원은 작물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야? 훔친 이거 자체는 작물이지만 돈은 이 핸드폰에서 돈으로 바뀐 거지. 동일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거야. 아까 자기압 수표나 현금 같은 거 만 원짜리 10장이나 5만 원짜리 2장이나 자기압 수표 10만 원짜리가 만 원짜리 10장 바뀐 거는 어차피 10만 원이랑 가치는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성이 유지되지만 팔아서 생긴 돈은 작물하고 다른 거니까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자, 전화가입권도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죠. 그래서 작물죄가 안 된다는 것이고 3번 4번은 아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이중매매도 범죄행위 제공된 물건에 불과하고 명의수탁자의 처분한 부동산도 이 횡령행위 제공된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번 4번 설명드렸고 다음 페이지. 자, 양도담보도 마찬가지. 양도담보로 제공한 것도 뭐 배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작물죄는 되지 않는다는 판례고 오른쪽에 6번 별표 치시고 자 아까도 학생이 하나 물어보던데 갑과 을이 나오는데 타인의 신용카드, 타인의 예금카드에서 예금계좌에서 자기 카드로 계좌이체합니다. 계좌이체하고 아까 학생이 하나 또 물어보던데 계좌이체하고 현금을 인출했어요. 인출한 현금을 을에게 교부했습니다. 갑과 을의 죄책이 무슨 죄인지를 물어보는데 이것도 잘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학생 하나 문제에서 배웠죠. 계좌 이체한 것 자체가 무슨 범죄라고 했어?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컴사기가 성립하고 인출했다고 별도로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 갑은 무슨 죄가 되냐면 컴사기죠. 그럼 이거는 제3범죄를 영득한 재물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죠. 왜? 컴사기는 뭐를 객체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갑은 컴사기만 되는 것이고 절도죄 안 됩니다. 재산상 이익에 불과하기 때문에 을은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별도로 작물취득죄는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왜? 작물취득죄는 뭐를 객체로 하기 때문에? 재물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작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6번. 자, 네 번째 줄.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켰다. 컴사죠? 컴사기. 인출한다 하더라도 별도로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것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작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주식 매각 대금초 판례하고 저 컴사기 판례 두 개 판례를 구별해 가지고 사례형으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례형에 대한 쟁점을 두 개를 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왼쪽에 작물죄 성립하는 경우 1번 대한민국에서 네 번째 줄 그 캘리포니아에서 리스 차량을 한국에 갖고 들어오죠. 이것도 횡령물이라고 했죠. 이것도 작물죄가 성립한다. 어느 나라 형법을 기준하겠다. 캘리포니아법을 기준한다.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한다.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하겠다. 2번 피고는 갑이 미등록 상태였던 수입 자동차. 자, 우리나라 들어오면 횡령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작물죄는 이미 성립하는 겁니다. 수입 자동차가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가지고 자, 을에게 양도했다. 자, 작물 양도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양가로 2번 좀 어려운 쟁점 하는 거예요. 잘은 안 나오는데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 변경은 등록을 해야 됩니다.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이거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에서 내가 횡령해서 들어왔습니다. 미등록 차량, 리스 차량을 횡령죄 성립하지. 근데 내가 내 앞으로 내 거인 것처럼 우리나라 장부에다가 자동차 등록 장부에다 내 거라고 등록을 했어. 그렇다고 소유권이 미국에 있는 놈게 아니고 내 거로 변하냐는 거야.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된다는 거야. 그대로 작물성은 유지된다는 거야. 시험 문제 뭐라고 하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신규 등록하게 되면 작물성은 상실한다. OX, X 그 얘기야. 얘가 주장한 게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래 외국에서 횡령한 건 참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에 따라서 신규 등록을 했으니까 내 자동차입니다. 내 자동차를 판 거니까 작물취득죄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작물양도죄 성립하지 않습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판례는 닥쳐. 자, 네 앞으로 신규 등록했다 하더라도 남의 거를 네가 훔쳐다가 횡령해서 판 거니까 너 뭐를 처벌하겠다? 작물죄로 처벌하겠다는 판례입니다. 자, 양가로 2번. 그래서 파란색 작물인 수입자동차를 신규 등록했다 하더라도 그 최초 등록 명의인이 해당 수입자동차를 원식 취득하게 하거나 작물 양도 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 시험 문제 가장 어렵게 된다면 뭐라고 속이느냐? 자, 캘리포니아에서 리스 차량을 갖고 들어온 경우 우리나라 형법을 기준으로 작물성을 판단하나 우리나라에서 신규 등록을 하게 되면 작물성을 피고인이 원시 취득하기 때문에 작물성을 상실한다. OX, X. 가장 어려운 문제. 작물죄에서 최고 난이도 문제. 여기까지는 아직 출제가 안 됐는데 만약에 출제한다면 신규 취득한 경우 신규 등록을 하면은 소유권이 네 거가 피고인 거가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물이 돼서 별도로 작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OX, X.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뭐는 유지된다? 작물성은 유지된다.